파리 생제르맹은 일요일 저녁 9시 브레스투아와의 리그 원정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이 공개되었는데요. PSG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먼저 챔피언스리그를 마치고 3일 만의 경기라 힘이 들고 이 시간의 경기는 처음이라며 경기 시간 및 회복 시간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브레스투아는 수비를 잘하고 크로스 공격을 자주 시도하는 팀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브레스투아의 경기장은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처럼 관중석과 필드가 가까워 팬들이 즐거운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킥오프 시간이 이례적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져오기 위해 최고의 선수들로 스쿼드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강인, 하무스, 비티냐에 대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먼저 하무스 선수에 대해서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동작이 아주 좋아요. 우리가 크로스를 많이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통계를 내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일을 하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나는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와 함께 2명의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센시오, 바르콜라 등도 그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어 비티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비티냐는 윙어, 중앙 포지션, 심지어 전방으로도 뛸 수 있습니다. 그가 와이드 플레이를 할 때 그는 어떤 포지션을 맡아야 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팀들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비안 루이즈, 솔레르, 이강인, 에메리 등 여러 플레이어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티냐가 가장 많이 했어요. 저에게는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발언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돌아온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수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기 외에도 절대로 공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뛰어난 신체적 자질을 가진 선수이고 우리에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양한 포지션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저에게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많은 이들의 그의 다재다능함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며 발언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이강인 선수가 고작 19분만 뛰고도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았던 터라 적은 시간 출전한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요. 과연 덴벨레 위치로 출전을 하게 될지 아니면 미드필더로 출전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머리 비티냐가 확고하게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나 미드필더진 대비 얇다는 것이 장점이고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덴벨레는 최근 무기력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는 브레스투아전에서 어디로 뛰게 될까요? 현지 매체 및 팬들도 이제는 덴벨레를 위협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 나와야 한다.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선발로 나오게 될까요?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에 따르면 경기 후 이강인은 인터뷰를 통해 승리하게 돼 매우 기쁘다. 첫 번째 단계에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나 자신에 관해선 내 득점과 팀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며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엔리케 감독은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서 전념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PSG와 AC밀란 간의 맞대결 이후 이강인의 위협이 우스만 덴벨레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아직까지 덴벨레를 중요할 뜻을 내비쳤었는데요. 이번 챔스 이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지난 22일 리그 9라운드 스트라스부르전이 끝난 뒤 내 생각엔 우리는 덴벨레를 잘 활용해야 한다. 내가 봤을 때 그는 독특한 선수이며 덴벨레가 골을 넣지 못해도 패스의 결단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덴벨레를 옹호한 바 있습니다. 이어 덴벨레는 상대 선수 3명을 상대해 수적 우월성을 만들면서 동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며 우린 그를 이용해야 한다. 덴벨레는 발전할 거다. 잘 풀리지 않는 날도 있겠지만 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수이며 핵심 선수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풋몹에 따르면 덴벨레는 장기인 드리블 돌파를 4번 중 1번밖에 성공시키지 못했고 반칙 유도와 기회 창출을 1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크로스도 3번 시도했지만 모두 성공시키지 못했고 도움 1개를 올렸지만 의도한 플레이는 아니었기에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풋몹은 덴벨레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인 6.4점을 줬는데요. 소풋은 평점 6점을 주면서 밀란 슈크리니아르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덴벨레를 몰아쳤다. 안타깝다라고 평가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매체 유로 스포츠는 평점 5.5점과 함께 덴벨레는 정확한 기술과 잘못된 선택으로 전반전을 완전히 뒤집었다.
답답하고 좌절했지만 후반전엔 훨씬 더 고무적이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또한 파리 공식 채널에서 해외 팬들도 덴벨레보다는 이강인의 선발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이강인을 향해 그의 안에 메시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며 극찬을 한 해외 팬도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에게 메시 같다고 한 건 이 팬이 처음이 아닌데요. 프랑스의 대형 축구 유튜버도 그의 드리블을 보니 메시가 연상된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국내 축구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현란한 드리블로 세리에 최고 왼쪽 풀백 테오 에르난데스를 괴롭히고 탈압박하는 등 능수능란하게 플레이했던 점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테오는 이강인을 저지하기 위해 중앙선 한참 너머까지 전진하거나 반칙을 저지르곤 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현지 팬들도 이런 이강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리에 최고 왼쪽 풀백을 이기고 집중 견제를 이겨내며 골맛을 본 것에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팬들은 덴벨레와 비교하며 이강인을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덴벨레는 이날도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PSG 입단 이후 11경기째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리그에서 2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 비판은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할 때는 너무 잘하지만 기복이 심하고 유리몸인 덴벨레가 현재 이강인보다 못하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푸트 메르카토 역시 이강인이 덴벨레의 주전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매체는 이강인의 위협이 덴벨레 주위를 맴돌고 있다라며 이미 비판받고 있던 덴벨레는 밀란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데뷔골을 넣는가 싶었으나 반칙으로 취소됐다라고 전하며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레전드 선수들의 극찬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잉글랜드 카디프에서도 뛰었고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훌륭한 미드필더였던 김보경 선수인데요. 김보경 선수는 이강인을 향해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강인 선수를 처음에 보고 퍼스트 터치가 다른 점에서 정말 크게 될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퍼스트 터치를 보는 것 같았다며 완전히 다른 클래스라고 극찬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큰 키로 킥앤러쉬의 대표주자이자 국가대표 출신의 김신욱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어릴 때 대표팀에 만났었는데 같이 벤치에 있던 시간이 많아 자주 어울리고 대화를 많이 했었다. 그 친구는 축구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 선배나 다른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고 애교 부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며 얘는 정말 대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유스 코치이자 현재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디렉터를 맡고 있는 모촐리 코치는 이강인의 왼발은 왼손처럼 정확하다. 그의 재능과 플레이 스타일은 다비드 실바를 닮았다. 실바와 같은 레벨까지 성장할 선수라고 확신한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함께 성장한 페란 토레스는 이적 직후 주장인 파레오를 중심으로 한 일부 베테랑들이 나와 이강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렸다고 폭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강인을 향한 구단의 기다림과 대우가 아쉽다. 이강인에게 충분한 기다림과 출전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의 재능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은 7살의 이강인을 처음 보고 지금까지 이강인과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엄청난 재능이라며 극찬했었습니다. 이후 방송이 종료된 이후 개인 아카데미인 UBFC에서 따로 이강인을 계속해서 지도했고 이후에는 인천의 축구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도왔고 스페인 유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동료였던 무리키는 인터뷰에서 이강인과 함께한 것을 영광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이강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묻어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